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국내에 건설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관련주들이 다 큰 폭으로 올랐죠. 이 원전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전 정부와 차별을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백지화의 그 어떤 뭐 상징이랄까요? 그걸로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 연초인가요? 그 미국의 그 국빈 방문으로 윤석열이 갔을 때 이 미국의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우리나라에 짓겠다고 뭐 그런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실제로 요번에 갔을 때 가기 전만 해도 그 윤석열이 미국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기 전만 해도 이 원전 관련해서 미국 그 기업과 우리들 한국 그 원전 업체들 간에 이 기술 문제로 라이센스 문제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그냥 해결은 고사하고 미국 원전을 우리나라 땅에 짓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후 사정이 좀 있죠. 이 뒤에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하여튼 이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의 대형 원전을 대체하는, 왜냐면 이 대형 원전을 왜 대체하려면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걸리고 또 한 최소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의 건설 그 기간도 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안전에 문제 있으면 그때부터 또 한 1년여 동안 그 안전 보강을 한다고 또 추가적인 그 시공을 또 해야 되고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해서 건설 비용도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사이즈도 그 정도로 줄인 이 소형 모듈 원전을 각국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설계 단계만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건설된 적은 없고요. 미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지어진 적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땅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짓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 주가가 대고 꽝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형 원전들과 소형 원전의 차이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심 출력 차이가 뭐 큰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부품 수나 또 여기서 쓰여 있는 중대사고 확률이라는 건 이건 무시해도 되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확률적으로 특정한 조건 아래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뻥이죠, 뻥. 예,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고가 뭐 100만 년 만에 한 번, 뭐 10억 년에 한 번이지만 실제로 사고 많이 납니다.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원전들,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원전들도 중대 사고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방사능 일부 누출되는 사고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아직까지는 그 원전 밖으로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원전 내에 조사할 때 실제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된 것들이 그 조사에서 확인이 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원전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중대사고 환율 이걸로 이렇게 따져서 뭐 100만 년에 한 번, 뭐 10억 년에 한 번, 이건 다 구라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비상대피구역에서 이게 뭐 16km다, 반경 300m다,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상대피구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남쪽에 주로 이제 그 동남쪽 지역 산업단지를 끼고 이 원전들이 건설되어 있는데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뭐 16km라도 그 안에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파괴 효과가 굉장히 클 뿐더러 여기서 나온 방사능 낙진들이 그 주변에 그 이 곡창지대를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5천만 인구가 살고 있어서 이 식량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죠. 거기다 원전 사고까지 나서 그 농토를 못 쓰게 되면 식량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 뭐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공기죠. 얼마만큼 빨리 만들 수 있느냐.
이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년 정도 걸리지만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면 만들 수 있고, 이 건설 비용도 10분의 1 정도로 확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제3세계 국가 중에 좀 못 사는 나라들도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 이 소형 원전 모듈 원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한데 아까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반도체 업체하고, 그러니까 원전 업체하고는 이 기술 문제로, 라이센스 문제로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요번 윤석열이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에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됐는데, 이 의제에서 우리는 한미 원자력 동맹 해가지고 이 원자력 동맹을 맺었으면 동맹답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예전에 80년대에 이전받았던 기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원천 기술을 국산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두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분쟁 관계에 전혀 아무것도 우리가 얻어낸 건 없이 그냥 한미 원전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협상 문구에 그냥 사인을 하긴 했는데, 그 사인 내용의 맨 뒤에 가서 또 아주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는 저 웃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뭔지도 모르고 멀뚱하게 있고, 근데 조 바이든은 좋죠. 뭐 윤석열 만나면 맨날 뭐가 이렇게 얻어내는 게 있으니까 조 바이든은 윤석열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런 글로벌 호구가 없으니까요. 요번 하여튼 국빈 방문에서 한미 원전 동맹이라는, 원자력 동맹이라는 이 문서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인정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이 말뜻은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후에 핵심 기술에 대해서 국산을 했다 할지라도 그 원천 기술은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단 한 개의 국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독자 설계한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도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수출을 못하게 된 거죠. 저 바보가 그런 짓을 하고 온 거예요. 한심한 거죠. 자, 요번에 그런데 또 조항에서 맨 뒤에 가보면 또 나오는 게 뉴스케이라는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실제로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GS에너지와 두산, 또 삼성물산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데, 이 GS에너지, 두산, 삼성물산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즉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의 원전 회사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삼성물산, GS에너지가 투자해서 주주로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테라파워라고 유명한 업체인데, 이 회사는 SK이노베이션하고 한국 조선해양, 즉 한국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이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엑스에너지라는 이 후발주자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DLENC가 각각 투자를 해서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의 소형 모듈 원전을 우리나라에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저기 산속에 있는 저 경남 지역의 산속에다가 짓겠다고, 인구 밀도가 적은 그런 곳에다가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늘 주가가 막 빵 하고 또 올라간 건 이 소형 모듈 원전,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을 국내에 짓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원으로 용인에다 짓겠다고 말을 한 거죠. 용인은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입니다. 신도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용인 지역의 소형 모듈 원전을 미국의 업체도 처음 지어보는 거고, 우리나라 업체도 이제 설계만 하다가 처음으로 지어보는 건데, 처음 짓는 그 소형 모듈 원전을 용인에다가 짓겠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만 2천만 명이 몰려 사는데 그 2천만 명이 몰려 사는 지역에 소형 원전이라도 작은 원전이 사고가 나면 2천만 명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말이 좋아서 뭐 16km니 30km니 뭐 얘기하지만 그 주변 지역에 이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고 국민 세금, 어차피 이거는 다 이제 그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뭐 도둑질하는 짓이라도 이제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 근데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아울러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이 소형 모듈 원전, 미국의 이 스케일업이라는 그 미국 원전 업체의 그 소형 원전을 짓게 되면 한국경 소형 모듈 원전 스마트는 아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윤석열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결국은 우리 원전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은 폐로까지 염두에 둔, 즉 노후 원전을 해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방사능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다시 이제 예전 깨끗한 그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그것까지 이제 폐로하는 그 산업까지도 생각을 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건데, 또 그게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입니다. 노후 원전들은 뭐 일부 그 안전 보강을 해서 수명 연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노후 원전은 폐로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그 폐로 산업이 원전을 새로 만드는 그 산업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이제는 그 시장을 노려서 우리도 폐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노후 원전들도 지금 강제로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고, 요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미국 원전을 들여와서 새로 짓는데 그 미국 원전 자체도 처음으로 설계를 해보기 때문에 그 설계의 완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사고 나면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전체를 다 인구를 소개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데다가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얘들 이렇게까지 바보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하여튼간에 이게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스마트는 포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전 주권이 포기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원전을 짓게 되면 그동안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던 기업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해서 나온 업체들은 그나마 정부에서 발주하는 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 발주하는 일감은 경기랑 상관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이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정도의 그 일감을 꾸준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기업들은 일단은 먹고 사는 거죠.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오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용인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에 원전을 짓는다는 거에 과연 서울 사람들이 땅값 떨어질 소리인데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보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뭐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윤석열의 이 무식하고도 용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에너지원으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단순히 설계만 되어 있는 그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는 건데 한심합니다. 그래도 뭐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는 그 모멘텀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실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테마는 실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그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처음 움직였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